KGSO 온라인 수업 화학 7차시 여러 가지 기체입니다. 자, 공기도 용액일까요? 네, 용액 맞습니다. 용액은 용질과 용매가 골고루 섞인 거잖아요. 용매가 액체인 경우도 있지만 액체와 기체, 기체와 기체, 고체와 고체가 섞인 것도 용액이에요. 그래서 기체와 기체가 섞인 용액은 네, 공기. 고체와 고체가 섞인 용액은 노쇠 같은 합금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용액은 물질의 상태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고르게 섞인 혼합물, 고르게가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체의 용액인 공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를 이루는 기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기를 이루는 기체는 질소와 산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질소가 약 78%, 산소가 약 21%, 나머지 성분은 아주 소량이 들어있죠. 오늘은 우리 공기에 많은 성분인 질소, 산소,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질소는 어디에 사용될까요? 여러분, 질소 엄청 많이 접하고 살고 있어요. 물론 숨 쉴 때도 접하지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과자 봉지 안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여러분은 아마 속상했을 거예요. 빵빵한 과자 봉지였는데 딱 열고 보면 과자가 얼마 없잖아요. 이 빵빵한 것은 다 질소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질소를 채워주는 이유는요. 과자가 부서지지 않게 하려는 것도 있지만 잘 보존되게 하려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기 중에는 수분이 되게 많은데 수증기가 들어가면 과자가 눅눅해지니까 좋지 않고, 또 산소가 공기 중에 있는데 산소가 과자를 변하게 하거든요. 질소로 채우면 질소는 화학 반응을 안 해요, 과자랑. 그래서 과자를 잘 보존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산소 같은 경우에 화학 반응을 잘하니까 그냥 공기를 넣으면 안 좋겠죠. 맛이 없겠죠, 과자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과자를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주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질소는 어디에 이용될까요? 네, 초저온을 만들 때 이용돼요. 액체 질소를 가지고요. 액체 질소는요, 온도를 영하 196도씨까지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액체 질소가 그러니까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 기화하면서 주변의 열을 막 흡수하거든요. 영하 196도씨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온도를 낮추는 장치로 많이 이용되고요. 초저온 실험에 많이 이용이 되거든요. 혹시 그 실험이 궁금한 친구들은요. 학습지에 있는 실험 링크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접속해서.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산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산소는요. 여러분이 이거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색깔과 냄새가 없고 꺼져가는 향불을 넣으면 불꽃이 커지고 금속을 녹슬게 하죠. 자, 그래서 금속을 녹슬게 하니까 보통 이제 철이 산소랑 만나면 붉은색이 녹이 되거든요. 그래서 흙 중에서 붉은색 흙을 많이 띠는 흙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엔 대부분 철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산소와 만나서 반응해서 붉은색이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산소가 이용되는 것은요. 물질이 타는 것을 돕는 거. 산소가 있어야 물질이 탈 수 있죠. 우리가 나중에 연소와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배울 거예요. 그리고 호흡할 때 응급환자 호흡장치, 산소캔. 순수한 산소 기체도 쉽게 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렇게 이용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산소를 발생시키는 방법을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이 실험 한번 내용 살펴볼까요? 자, 이 실험 내용 보시면 첫 번째 단계에서 물에 이산화 망가니즈를 넣어주죠. 이거는 반응을 빨리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예요. 자, 그 다음에 깔때기에다가 묽은 과산화수소를 넣고요. 이 깔때기에 있는 묽은 과산화수소를 아까 물과 이산화 망가니즈가 든 이 가지 달린 이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발생한 기체를 모아요. 네, 발생한 기체를 모으는데 물속에서 모으죠. 근데 지금 보시면 처음에 나온 기체는 버리고 모으라고 교과서에서 배웠을 거예요. 근데 버리지 않고 실험하는 방법도 있어요. 집게병을 이제 물속에 넣을 때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물속에서 집게병을 뒤집어서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산소 기체가 모이면 물이 빠져나가요, 점점. 빠져나가면서 그 안에는 산소 기체만 채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먼저 모으는 이유는 공기가 들어가 있으면 공기
그러니까 공기가 이미 직기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산소 기체가 모여도 질소가 같이 있으니까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하시면 처음 나온 기체를 버리지 않고도 편하게 실험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산소 기체를 어떻게 산소 기체가 발생한 걸 확인할 수 있나요? 앞에 나왔었죠? 산소 기체 확인 방법. 네, 꺼져가는 불씨를 넣었을 때 활활 타오른다. 그럼 산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과산화수소에서는 왜 산소가 발생한 걸까요? 자, 지금 분자 구조들을 막 나타냈어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건 물분자예요. 물분자는 산소 원자 1개하고 수소 원자 2개로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건 과산화수소 분자예요. 과산화수소 분자는 물분자에 비해서 산소가 하나 더 많아요. 그래서 과하다라는 의미의 과산화수소거든요. 그래서 과산화수소는 그렇게 안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산화망가니즈 같은 반응을 빠르게 해줄 수 있는 물질이 있으면 빨리 반응을 해서 물로 되려고 해요. 그래서 산소가 떨어져 나가고 물분자가 되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산소 하나, 여기 산소가 떨어지면 여기 여기 산소 분자가 되고 물이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과산화수소 2개의 분자가 만나서 물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1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많은 과산화수소가 반응을 하면 많은 산소 분자가 생기겠죠. 그래서 산소 기체가 많이 모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액체산소, 액체질소도 있는데 액체산소도 있어요. 액체산소는요, 액체질소를 이용하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산소통 많이 파는데 얘를 액체질소 있는 통에다가 액체질소 있는 비커에 시험관에 넣고 산소 기체를 넣어주면 액체산소가 만들어져요. 액체산소는 이렇게 푸른색을 띠고요. 마찬가지로 산소기 때문에 꺼져가는 불씨를 넣으면은 향불을 내면 막 활활 타오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산화탄소의 성질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거예요. 색깔과 냄새가 없고 향불을 넣으면 불꽃이 꺼지고 석회수를 뿌옇게 만든다. 이런 성질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성질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간단한 실험 영상 보실게요. 자, 드라이 아이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 이산화탄소고요. 이산화탄소는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해요. 그래서 바로 기체가 돼요. 그러면 드라이 아이스가 들어있으면 그 위쪽은 이산화탄소 기체가 가득 채워져 있겠죠. 여기에 비누방울을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자, 비누방울이 떠오르는 거 보셨나요? 네, 비누방울에는 날숨이 들어있어요. 입으로 불었기 때문에. 근데 날숨은 완전 이산화탄소만 된 건 아니고요. 다른 기체도 섞여 있죠. 그래서 날숨이 떠오르는데 날숨은 공기보다 밀도가 커요. 근데 그 날숨이 들어있는 비누방울이 떠오른다는 것은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훨씬 더 밀도가 크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공기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비누방울이 둥둥 떠오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같이 나왔다. 그러면 공기 아래쪽을 이산화탄소가 차지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 보는 것은 공기보다 밀도가 크고 승화한다. 이런 현상들을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산화탄소는 어디에 이용될까요? 자, 이용되는 것은 소화기.
불 끌 때요. 소화기에서 이제 딱 내뿜으면 이산화탄소가 딱 깔리면서 산소를 차단할 수 있겠죠. 빵 만들 때 베이킹소다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거고요. 탄산음료, 그리고 드라이 아이스. 여러분 아이스크림 포장할 때 드라이 아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체의 성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놀이공원에서 풍선을 갖고 다니다가 놓치면 풍선이 하늘 위로 올라간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하늘 위에 간 풍선은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에 풍선을 갖고 탈 수 있다면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비행기는 탑승 규정상 풍선 갖고 탈 수 없거든요. 공도 물론 못 갖고 타고요. 그래서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갖고 탈 수 있는 것 중에서 기체가 들어간 것은 바로 과자가 있어요. 자, 이거 비행기 속에서의 과자거든요. 어떻게 됐나요? 빵빵하게 부풀어 올랐죠. 자, 그럼 하늘 위로 올라간 풍선은 어떻게 될까요? 하늘 위로 올라간 풍선도 계속 부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부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부풀다가 안 되면 터져버리겠죠. 그러면 하늘 위로 올라간 과자 봉지 풍선은 왜 부풀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알고 있다면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기체의 압력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돼요. 기체 분자는 모든 방향으로 운동한다고 배웠죠. 그러면 당연히 기체가 어떤 공간 안에 들어있다면 예를 들어서 농구공 안에 기체가 들어있다고 볼게요. 농구공 벽에 충돌을 하게 될 거예요. 끊임없이 충돌해요. 그러면서 계속 용기벽에 충돌을 하면서 힘을 가하게 되고요. 그 힘을 가한 것 때문에 기체의 압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분자가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바람 빠진 공에 공기를 넣으면 빵빵해져요. 농구공에 공기를 더 넣으면 빵빵해지거든요. 그럼 공기 분자가 많을수록 병의 충돌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겠죠. 압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농구공이 팽팽하게 부풀어 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대기에 둘러싸여져 있어요. 공기에. 질소기체, 산소기체 있는 공기요. 그럼 얘네들도 우리한테 계속 충돌하고 있겠죠. 그래서 대기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압은요.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표 부근에서 1기압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땅에서. 근데 위로 올라가게 되면요. 대기압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풍선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자, 풍선 안에 있는 기체 분자, 헬륨 분자라고 볼게요. 보통 놀이동산 풍선이 헬륨이니까. 헬륨 분자는 풍선 벽을 막 쳐요. 그래서 압력을 생기게 하죠. 압력을 가하고 있죠. 그런데 풍선 밖에는 대기압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압으로 또 작용해서 그래서 얘네들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 만약에 풍선 내부에 헬륨 기체가 가하는 압력이 크면 부풀고요. 대기압이 크면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게 우리가 보는 풍선이에요. 근데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되면요.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줄어들거든요. 그럼 대기압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풍선은 바깥의 압력이 작아졌으니까 풍선 안의 압력이 커요. 그러니까 풍선은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또 위로 올라가면 더 대기압이 작아져요. 더 부풀어요. 계속 부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터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기체의 압력과 관련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기체의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가운데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추가 2개가 올라가 있어요. 자, 그러면 추를 1개 빼보는 거예요. 자, 추를 1개 빼는 건 어떤 효과냐면요. 누르는 힘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처음에 가운데 있었을 때는 추 2개가 누르는 압력과 용기 안에서 기체 분자가 용기 벽에 충돌해서 생긴 압력이 용기 내부의 압력, 기체 분자에 의한 용기 내부의 압력이랑 추 2개가 누르는 압력이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압력을 낮췄어요. 추 하나를 빼서. 그럼 어떻게 돼요? 내부의 압력이 안쪽의 압력이 바깥쪽의 압력보다 크죠. 그러면 이런 걸 피스톤이라고 해요. 얘를 밀어내요. 언제까지?
바깥과 안쪽의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가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 줄을 한 개 더 추가했어요. 추가했더니 압력이 밖에서도 압력이 커졌어요. 안쪽은요? 안 돼요. 그래서 안쪽에 부피를 줄여서 부피를 줄이면 충돌 횟수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충돌 횟수가 증가하면 압력이 커지겠죠. 안에서 누르는 압력이. 바깥과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부피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압력이 감소하면 부피는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풍선도 마찬가지였어요. 바깥 하늘 위로 올라간 풍선은 압력이 대기압이 작아지게 되죠. 그러면 그 대기압이 작은 거에 맞춰질 때까지 풍선의 부피는 커져요. 그럼 풍선 내부의 압력은 작아진 거죠. 압력과 부피는 서로 이렇게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지고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는 커지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대신 온도는 일정한 상황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체 분자의 운동이 온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온도가 달라지면 또 뭔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감소하고 압력이 감소하면 부피는 증가한다. 이런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부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온도도 영향을 준다 그랬죠. 사실 온도는 여러분이 이미 예측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살펴볼게요. 자, 물론 이때 압력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압력도 부피에 영향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압력 조건이 두 가지가 동시에 변하면 안 되니까 압력이 일정할 때라고 할게요. 자, 찌그러진 탁구공을 부풀게 하는 것은 온도와 관련이 있어요. 찌그러진 탁구공은요, 농구공은 바람을 넣으면 되지만 탁구공은 바람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불어넣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온도 변화를 시켜주면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온도와 분자 운동의 관계를 배웠어요.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죠. 자, 분자 운동이 활발하면 용기벽을 치는 횟수가 증가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압력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또 이번에도 가운데 그림을 먼저 보실게요.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추가 한 개가 있고요. 분자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온도를 높였네요. 그럼 기체 운동은 활발해져요. 활발해지니까 내부의 압력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밀어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바깥과 같아질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부피는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부피가 증가했어요. 반대로 온도를 낮추면 기체 운동이 둔해져요. 내부 압력이 감소해버린 거죠. 느리게 천천히 조금씩밖에 못 쳐요. 압력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더 밀어내는 게 커지니까 양쪽이 같아질 때까지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는 증가하고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는 감소해요. 그러면 찌그러진 탁구공을 부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데 넣어주면 다시 부풀어 오르겠죠. 자, 그래서 왜냐면 안쪽에 뜨거우니까 안쪽에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탁구공 벽을 밀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기체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어요. 여러 가지 기체에서는요, 공기를 이루는 기체의 성질들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기체의 성질인 기체의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 기체의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기체의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는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감소하는 거였고요.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는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는 증가하는 거였어요. 자, 나중에도 이 내용들은요, 기체의 성질과 관련해서 이러한 내용은요,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될 거거든요. 잘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